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내란 특검을 속히 합의를 하되 체포영장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매일경제신문은 이렇게 사설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야는 계엄 특검 합의하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중단하라. 이렇게 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매일경제 쪽의 주장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의 독소 조항을 다 빼고 정말 제대로 된 특검을 받을 수 있게 합의에 나선다면 그 선결 전제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중단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양쪽에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는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거의 모든 신문들이 일치된 그런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지금 중단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 체포는 집행해야 된다. 영장은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사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소조항을 더 빼라.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라. 지금 민주당은 핵심 독소조항을 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한테 넘기자. 야당의 비토권도 없앴다. 그런데 이건 혹을 뗀 것이 아니라 혹을 몇 개를 더 갖다 덧붙여 놨지 않습니까?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 한계선 NLL 북한 공격 유도, 확인도 안 되는 이른바 스트라통신에 의해서 몇 번 언급되고 말았던 그런 내용까지 외환죄 혐의를 덜 씌워서 여기다가 다 얹어놨는데 이거 다 이 독수랑 빼자.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자. 이런 것들은 국가 안보에 손발을 스스로 묶는 자해행위다. 더더군다나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까지 이 탄핵과 관련해서 비판적 의견들을 제약한다니 이것 또한 큰 문제다. 이것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 톱에 내란 특검을 안보 특검으로 만드는 야당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건 내란 특검 차원을 떠나서 국가의 존망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안보 특검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법안을 야당이 다시 발의를 하면서 윤석열판 북풍 공작 외환죄 혐의 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인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런 특검 수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까지 수사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차 특검안보다 더욱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면톡으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그 대리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 중에 현직 대통령 체포는 부적절하다. 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데 경찰 혹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버린다는 것은 그럼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뭐가 되냐? 이제 이런 거죠.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내면서 그 수사팀을 면담을 했는데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나온 뒤에 그때 체포 여부를 집행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피의자가 어떻게 요청을 하냐 이렇게 반발했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 검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심판 도중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에는 출석한다던 윤 대통령 내일 1월 14일 첫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써서 일면 톡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 경호 문제 해결이 돼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는 적정한 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내일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않으면 첫 번째 변론 기일 바로 종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계일보가 비판적인 그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12월 7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와 재판, 탄핵 심판 등에 떳떳이 임하는 것은 물론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각오가 됐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런데 며칠 뒤 공수처가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강조를 했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제기가 됐다. 하지만 이제는 체포 가능성을 이유로 헌재에도 나가지 않겠다니 지켜보는 국민으로서는 그저 답답할 뿐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헌재 변론에서 직접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항변할 듯 했던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꼭 체포 가능성 때문만일까? 최근 보수층 결집과 그에 따른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나머지 당분간 경호처가 지키는 관저에 머물며 여론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 그런데요, 헌법재판소 재판은 사실은 그 여론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나가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런 하는 그런 절차들은 여론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첫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논의할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심판 심리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토록 하고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장에게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 체포, 자제하라는 내용을 권고하는 안건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번 안건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를 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 사설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내란죄 겁박 제정신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탄핵 전국에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로 한국 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급기야 일반 국민도 계엄 관련 가짜뉴스를 카카오톡으로 퍼뜨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왔다. 이런 겁박은 전국 수습과 계엄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논란만 부추길 뿐이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시민을 협박하는 행위 역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지난 1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도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체포에 대해서 방어에 나설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다. 이런 내용이 경호처 직원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 주말 오찬을 하면서 강경 대책을 주문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중간 간부들이 즉각 집단 반발을 했다고 해요. 직원들을 범죄자 만들 것이냐. 그래서 경호원 대다수가 체포에 협조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재집행될 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전달이 됐다라는 보도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강경 일변도 김성훈 차장이 학위가 노출 안 되게 소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간부들은 성토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가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입니다. 한국일보도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 경호차장 무력 불사 강경론에 내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기관단총 이상 중화기 무장 지침까지 내렸다. 내부망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으면 위법한 것 아니냐라는 장문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삭제가 됐다가 다시 복구가 됐다. 상부 명령 따랐을 때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간부회의에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일면 톱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공수처가 최근에 국군 드론 작전 사령부가 내부 자료들을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기업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군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고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로부터 드론사 예하 101 드론 대대와 드론 교육연구센터가 지난달 중순부터 활용 가능한 문서 3단기를 모두 동원해서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에는 드론 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모든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드론사는 국군의 드론, 즉 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입니다. 국민일보 일면 톱입니다. 윤석열 위기가 기회로 보수 유튜버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계엄 이후 신규로 구독자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다. 슈퍼챗으로 1억 원 수입을 올린 곳도 있다. 지지층 결집 갈수록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훈련 가는 줄 알고 갔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텔레그램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생포된 2명의 북한군은 20살하고 26살인데 참전 상황 등을 신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 무안공항 참사 여객기 이 블랙박스의 마지막 부분 사라진 4분 전력 보조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충돌 직전에 그때가 제일 중요한데 충돌 직전 4분 동안의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셧다운 가능성이 있다. 양쪽 엔진이 다 꺼져버리면서 블랙박스 기록도 중단된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국내 동종 기종에는 절반에만 해당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전력 보조 장치를 말합니다. 양쪽 엔진이 바로 셧다운이 돼도 전력 보조 장치 가동이 돼서 블랙박스가 계속 기록을 남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력 보조 장치가 동종 기종 국내에 운항되고 있는 항공 중에 절반만 있다. 주말 동안 최대 화제 중에 하나는 가수 나훈아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왼쪽 니는 잘했나?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수 나훈아 씨에 대해 입을 닫으라, 혼란 부추기지 말라 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나훈아 씨가 지난 10일 은퇴 공연에서 비상계엄 사태 후 벌어진 국내 상황을 두고 야당도 잘한 것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중가수가 시국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을 겨냥해 170석 거대 야당이 험한 말들을 쏟아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훈아 씨는 어제 가로치기 하지 말고 자기 일들이나 똑바로 하라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나훈아 씨는 지난 10일 은퇴 공연 도중에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면서 니는 잘했나? 라고 말한 뒤에 다시 두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왼쪽이 오른쪽 보고 잘못했다고 쌩 난리를 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야당을 왼쪽 팔에 빗댄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어서 나훈아 씨는 너희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인이 잡혀 들어가고 어떤 군인은 질질 짜고 있다. 이런 상황을 북쪽의 김정은이 더 좋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대한민국의 상남자 중에 상남자는 나훈아 씨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